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아줌마예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딸아이는 양가 어머님들께서 교대로 돌봐주고 계세요. 제가 퇴근할 때까지요. 저희 딸은 외할머니 댁에 가는 것보다 친할머니 댁에 가는 날을 더 좋아해요. 물론 엄마와 어머님 둘 다 손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지만 딸아이가 이러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친할머니 있는 집에는 딸아이가 좋아하는 사촌 언니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제 시누이의 딸이요. 조카는 9살이에요. 나이답지 않게 의젓하고 예쁘고 착하죠. 책임감도 강하고 철이 정말 빨리 들어서 저나 남편에게도 예의 바르게 잘하고 제 딸도 잘 돌봐주곤 해요. 저희 딸이 아직 어려서 솔직히 귀찮을 법도 한데 싫은 내색 한번 안 하고 잘 데리고 놀더라고요. 명절 때도 어른들이 음식하고 상 차리는 동안 언제나 조카가 제 딸을 돌봐줘요. 그래서 저는 시댁 가면 참 편해요. 제 딸이 조카처럼만 자라주면 소원이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조카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어린애가 너무 철이 일찍 든 것 같아서요. 시누이도 가끔씩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명절에 아이들 재워놓고 술 한잔 기울이며 얘기하다 보면 시누이는 어김없이 조카 얘기를 하며 눈물을 보여요. 언니, 내가 우리 수연이한텐 죄인이야. 애는 애다워야 하는데 수연이는 안 그래요. 지금껏 한 번도 떼쓴 적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걸까요? 어린 수연이 눈에도 티날 만큼? 사실 조카는 아빠가 없어요. 시누이가 미혼모거든요. 제가 처음 시누이를 만난 건 시누이가 22살 때였어요. 당시 시누이는 풋풋한 대학생이었죠. 저는 남편과 동갑이고 25살에 회사에서 만났어요. 지금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처음 남편에게 시누이를 소개받았을 때 시누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배려심도 많고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한참 멋부리는 거 좋아할 나이인데도 아르바이트 월급을 늘 부모님 선불이나 주변 사람들을 위해 쓰더라고요. 저도 그런 시누이를 제 친동생처럼 생각하면서 언니처럼 챙겨주었어요. 남편 모르게 용돈도 챙겨주고 가방이나 신발을 사주기도 했죠. 시누이한테는 아깝지 않았거든요. 저는 남편이랑 3년을 연애했어요. 시부모님이 좋은 분들이셔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얼굴 붉힐 일이 없었어요. 결혼식을 몇 달 안 남겨둔 어느 날이었죠.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어요. 그때 이미 자연스럽게 집도 드나들며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게다가 남편이랑 사내 연애를 했었으니 퇴근도 같이 하는 날이 많아서 퇴근길에 들러 밥을 먹곤 했거든요. 그날은 어머님이 갈비찜을 하셨다며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신 날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는데 평소와 달리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식탁에는 차리다 만 듯 수저 몇 벌이 놓여 있었고 가스불은 조리 도중에 꺼진 것처럼 냄비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었죠. 그리고 거실 바닥에 시누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죠. 당시 시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시누이의 모습에 전 놀랐어요. 남편이 먼저 나서서 물었죠. 엄마,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주연이 너는 왜 그러고 있어? 그러자 아버님은 한숨을 푹 내쉬시면서 잠시 바람 좀 쐬고 와서 얘기하자. 아버님은 밖으로 나가셨고 어머님은 울기만 하셨어요. 저는 어머님께 다가가 달래드렸죠. 남편은 시누이한테 가서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요. 그러자 시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동그랗고 고운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토끼처럼 빨개진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저는 너무 놀라서 어머님도 잊고 시누이한테 달려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시누이는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입을 여셨죠. 주연이가 임신했단다. 그 순간 저도 남편도 아무 말도 못하고 벙찐 표정으로 시누이를 봤어요. 시누이한테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임신이라니요. 먼저 정신을 차린 건 남편이었어요. 아니,
미성년자도 아닌데 그게 뭐? 물론 갑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큰일 난 것도 아니잖아. 우선 애 아빠랑 상의를 해야지. 네 남자친구 연락처 좀 줘. 그러자 신우이는 울면서 그러더군요. 지우래. 자기가 돈 줄 테니까 지우래. 순간 남편도 저도 열이 확 받았어요. 어린애도 아니고 임신시켜놓고 무작정 돈으로 떼우겠다? 이게 말이 돼요? 그 자식 번호가 뭐야? 남편은 빨리 애 아빠 연락처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어요. 저도 애 아빠가 누군지 알아야 만나서 얘기하고 그쪽 부모님과도 상의할 게 아니냐고 남편을 거들었어요. 지우든 낳든 일단 어른들과 상의부터 해야 한다고요. 저랑 남편이 동시에 추궁하니 신우이는 결국 남자친구 연락처를 알려주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죠. 누군가 전화를 받더군요. 남편은 숨을 고르고는 말했어요. 여보세요? 저는 주연이 오빠 되는 사람인데 좀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상대편 쪽에서 그러더군요. 주연이랑은 얘기 끝났습니다. 저는 더 할 말이 없어요. 주연이도 동의했고요. 그 말에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야, 남의 귀한 동생 임신시켜놓고 돈 줄 테니 지우라면 다야? 사고를 쳤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냐? 남편이 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자 상대방은 이내 전화를 툭 끊었어요. 그렇게 폭풍 같은 며칠이 지나갔고 신우이의 통장에는 상당히 큰 금액의 돈이 입금되었어요. 단순히 수술비라기에는 몇 배는 되는 더 큰 돈이었죠. 신우이도 당황할 정도로요. 전 신우이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갔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울면서 그러더군요. 언니, 나 애기 심장 소리도 들었어요. 나 못할 것 같아. 그런 신우이를 보는 제 마음도 아팠어요. 결국 신우이는 시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자기가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라도 애를 키울 테니까 제발 낳게 해달라고요. 막내딸이 그렇게 울면서 비는데 어쩔 수가 없었던 시부모님은 결국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하셨어요. 저희 결혼식도 신우이 안정기 접어들 때까지 몇 달 미뤄서 진행했고 신우이는 혼자 태교를 하고 조카를 출산했어요. 아이 아빠한테는 죽었다고 할 거예요. 절대 안 보여줄 거예요. 그래, 그렇게 돈으로 때우려는 무책임한 놈은 애 볼 자격도 없어. 신우이의 말에 저도 맞장구를 쳐주었죠. 신우이는 본인이 말한 대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아기가 100일도 되기 전에 몸을 추스르고 회사에 복귀를 했어요. 근무 시간 동안은 어머님이 조카를 봐주셨고 퇴근 후에는 신우이가 육아를 병행했어요.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조카를 돌봐주었고요. 사실 신우이가 출산을 한 뒤 남편이랑 몰래 아이 아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었어요. 신우이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지만 다들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결국 아빠가 누군지 알아내지 못했죠. 남편은 그놈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이를 득득 갈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길에 딸을 데리러 친정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금 잠깐 집으로 와달라고 하셨죠. 어머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서 무슨 일이 있나 싶었어요. 저는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딸을 조금만 더 봐달라고 부탁드리곤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는 어머님이 혼자 계셨어요. 그런데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어머님이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누가 집으로 찾아왔었어. 자기가 수연이 아빠 변호사라더라. 순간 너무 놀라서 네? 하고 소리를 크게 질러버렸어요. 어머님은 아직도 진정이 안 되시는지 횡설수설 하시며 설명하셨어요. 아까 낮에 양복배 입은 양반이 우리 집에 왔더라. 김누구 씨 변호사라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우리 수연이 이름을 말하면서 수연이 생부라고 그러는 거야. 조카는 신우이 성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까지 정확히 얘기하는 걸 보면 신우이와 조카를 아는 사람이 보낸 건 맞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입술을 달차기시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이상한 말을 하지 뭐니. 유언장을 집행해야 한다나? 그러면서 언제 시간을 내서 자기 사무실에 수연이랑 주연이를 보내달래. 그러면서 명함도 주고 갔어. 어머님이 제게 명함을 내미셨어요. 그 명함에는 법무법인이라는 단어와 함께 변호사 누구누구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 박힌 건 유언장이라는 단어였죠. 죽음과 깊게 연관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뭔가 불길함을 느꼈거든요. 어머님, 이거 제가 그이랑 얘기해 볼게요. 일단 아가씨한테는 아무 말씀 마세요. 수연이도 아무 얘기 못 듣게 하시고요. 어머님은 알겠다시며 알아보고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친정들러 딸아이를 데리고 온 저는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오자 저는 어머님께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주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저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조카의 생부도 아니고 생부의 변호사가 찾아왔다고 하니 놀라는 게 당연하죠. 왜 직접 오지 않았지? 유언장 얘기는 또 뭐고? 하며 의아해했어요. 이거 아가씨한테 얘기해야 하나? 아무래도 아가씨랑 관련된 일인데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런 놈 기억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을 텐데. 남편과 저는 그 문제를 두고 그날부터 몇 날 며칠 고심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정은 당사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서 신우이한테 얘기하기로요. 그래서 신우이를 불러 얘기해 주었어요. 신우이는 예상대로 많이 놀라더군요. 그 사람이 직접 연락한 건 없었어? 그런 건 없었고 변호사 혼자 왔었다고 얘기했어요. 신우이는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죠. 며칠 뒤 신우이와 저는 회사에 월차를 내고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당신이 김호진 씨 변호사시라고요? 신우이가 물었어요. 그러자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네, 제가 김호진 씨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다가 아니라 변호사였다라고 했어요. 과거형의 말에 신우이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제 손을 꽉 잡았죠. 그런데 저랑 제 딸아이를 찾으신 이유가 뭐죠?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놀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침착하게 들어주세요. 김호진 씨가 몇 달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갑작스런 부고에 신우이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저 역시 놀라서 신우이의 팔을 꽉 붙잡았어요. 김호진 씨가 남기신 유언장에 전 재산을 정주연 씨와 따님이신 정수연 양에게 상속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호진 씨 명의의 아파트도 정주연 씨 명의로 바꾼다고 남기셨고요. 신우이는 기를 쓰고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몸을 미세하게 떨었죠. 변호사는 그런 신우이를 안쓰러운 눈으로 보더니 서류 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편지 봉투였어요. 김호진 씨께서 유언장을 집행할 때 정주연 씨께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읽어보시겠습니까? 라고 하길래 신우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망설이다가 이내 편지 봉투를 뜯고 안에 든 편지를 꺼냈죠. 얼핏 보니 꽤 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신우이는 편지를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신우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더니 결국 신우이는 손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기 시작했죠. 제가 괜찮겠냐고 물으니 신우이는 제 어깨에 기대어서 한참을 울다가 언니, 나 이제 어떡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하고 울더군요. 저는 신우이 손에 들린 편지를 잡아채서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어요. 지연아, 내가 못나서 미안하다. 너랑 헤어질 당시 부모님께서 아이랑 너를 포기하고 회사를 물려받으면 너한테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하셨었어. 그래서 우린 아이도 어리니까 차라리 너한테 그 돈을 주고 네 인생을 살게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내가 나쁜 놈이 되기로 하고 너랑 연락도 끊은 거야. 그런데 1년 뒤 내가 우리 아기까지 낳았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당장 너한테 가고 싶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자리 잡고 꼭 너한테 용서를 빌러 가겠다고 다짐했었어. 그런데 인생 참 웃기더라. 열심히 사니까 그게 또 독이 되었는지 내가 암에 걸렸지 뭐니. 병원에서는 1년을 얘기하더라. 그런데 내가 악착같이 몇 년을 버텼어. 너랑 우리 딸한테 건강한 몸으로 찾아가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이거 쓰는데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거든. 주연아, 너는 더러운 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 딸 잘 키워줘서 고마워. 대학 동기가 가끔 수연이 사진을 보내줬어. 딸은 너무 예쁜데 너만큼은 아니더라. 주연아, 나는 너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래. 내가 후회되는 게 있다면 죽는 순간에도 너와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야. 정말 미안하고 우리 딸한테도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고 전해줘. 사랑해, 정주연. 신우이는 작정한 듯 말했어요. 저 이 돈 못 받아요. 제가 어떻게 이런 돈을 받아요? 그리고는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울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바로 달려와 주었고 상황을 전해 듣자 역시나 할 말을 잃더군요. 시부모님들도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척 놀라셨어요. 신우이는 한동안 알았어요. 며칠을 울면서 누워만 있어서 조카가 많이 걱정을 했어요. 신우이는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변호사에게도 그 뜻을 전했고요. 그런 신우이 마음을 돌린 건 뜻밖의 방문이었어요. 바로 조카 생부의 부모님들이었죠. 그분들은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하셔서 시댁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신우이를 보시자마자 두 분이 무릎을 꿇으셨죠. 우리가 그때는 어리석었어요. 무슨 자존심을 세운다고 있는 집 애를 만나라고 그렇게 아들을 몰아붙였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사랑하는 여자랑 가정 꾸리고 살게 해줄걸. 그럼 스트레스도 안 받고 건강 나빠질 일도 없었을 텐데요. 호진이가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그쪽 어머니가 울면서 그러시더군요. 신우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같이 울기만 했어요. 전 그때도 지금도 그 사람 원망 안 해요. 그 사람 선택이었으니까요. 이제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호진이가 남긴 것만 제발 받아줘요. 안 그럼 우리가 그 애한테 죄인이 될 거야.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어요.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발 받아줘요. 그날 신우이와 한참을 이야기하다 가셨고 결국 그 사람이 남긴 걸 받기로 했어요. 신우이는 아직 어린 조카를 위해 모든 일을 비밀에 붙였어요. 조카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했죠. 가끔씩 신우이는 조카 생부의 낙골당에 찾아가곤 해요. 저도 한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낙골당 안에 대학생 시절의 신우이와 찍은 스티커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울며 웃던 신우이의 얼굴이 참 슬퍼 보였어요. 신우이는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 거라고 했어요. 딸아이에게는 자신이 세상 유일한 부모라면서요.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신우이도 엄마는 엄만가 봐요. 아이를 생각해 힘을 내는 거 보니 말이죠. 신우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